후 잠들었던 감성세포가 하나둘 깨어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듯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음악 이야기와 함께 감성을 가득 충전해보세요. 작곡가 원상우의 감성가요. 수요일 순서 오락가락 1부에 준비되는 코너입니다. 원상우의 감성가요. 오늘도 변함없이 작곡가 원상우 씨 자리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곡가 원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한 주 쉬었나요? 네, 지난 한 주에 어. 저희 그 취임식이 있어서 특별 방송 때문에 네. 죄송하지만 네. 어쨌든 그 2주 만에 뵙게 되는데 더 반갑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럼 계속 2주 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돼요. 아, 기다리시는 분이 그럴 수 많았어요. 없습니다. 그럴 수 네.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안 되거든요. 참 많은 분들을 알고 지내시잖아요. 예. 아니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들어가고 나면 항상 이제 작곡가 협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작권 협회. 저작가 협회 예. 저작권 협회에서 뭐 설이나 추석 때 뭘 보내주나 봐요. 받았니 안 받았니 얘기하시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약간 아티스트들이 소속해 있는 집단이라서 네. 뭔가 이렇게 어. 특별한 선물을 주실 것 같았는데 거기도 네. 일반 회사랑 똑같이 뭐 꽃감이나 어. 굴비 세트 뭐 이런 걸 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작년 추석에는 꽃감 제 기억엔 꽃감은 그다음에 이런 무슨 여러 가지 생선 종합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생선 종합 세트. 굴비 세트 이런 거. 굴비 굴비도 들어가. 그런 근데 거. 굴비만 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 제 기억에 뭐가 좀 섞어서 온 거. 그래요. 어, 아니 왜냐면 네. 그 전화가 왔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도 국제 전화로 챙겨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렇긴 하네. 그냥 그렇죠. 네. 꼭 그- 전화를 체크하죠. 그래서 이제 주소지가 바뀌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서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줘라 그랬더니 굴비가 통관이 좀 어렵다. 아니 이렇게 많은데 그냥 굴비를 거기서 잡아서 드셔라. 이제. 가까운 아. 바닷가로 가서.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음. 또 사실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는 뭔지를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뭘 보내주실래나? 근데 어쨌든 또 못 봤습니다 저는. 아니 그렇게 음. 많으신데 저작권 협회 등록되신 분이 많은데 아, 한 분 한 분 챙기시는 것 3만 자체가 지금 보니까 3만 8천 근데 전체 다 보내는 게 아니고요. 890명한테만 정회원 네. 한 1000명쯤 아. 됩니다. 지금 한 정회원이 한 1000명쯤 되는 예, 것 같아요. 890명이더라고요. 890. 보니까. 대단하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네. 그 우리 원상우 작곡가 어. 대한민국 3% 안에 드는 예. 3% 안에 되는 뭐요? 3% 안에 드는 는 뭐 그 연령을 갖고 고수입 있다. 작곡가. 진짜요? 그렇죠? 고수입 작곡가. 친하게 아, 지내야 되겠다. 인 거죠.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희는 색깔 없는 이런 거 썼는데 네네. 작곡가님은 저렇게 꽃무늬. 색깔 꽃 꽃무늬. 꽃무늬가 아무나 아니라 네. 이게 조금 숨쉬기가 편해서 말하기가 조금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차에서나 딴 데는 그냥 일회용을 써요. 예. 근데 여기 예. 올 때만 이제 이걸로 써요. 있어 좋아요. 보이시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재밌네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 그 평상시에는 저는 정말 보통 사람이니까 네. 평상시에 알 수 없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진영진 씨도 그동안 그런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원상우 음. 작곡가님 모시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예, 좋죠. 아, 저도 네.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많이 어. 새록새록 제가 기억 못했던 것까지 이렇게 네. 좀 끄집어내 주시고. 네. 예전에 손톱깎이를 한번 준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미국으로 보내왔어요. 손톱깎이. 굉장히 좋던데요. 똑같이 왜 주는 거야? 기타 칠 때 도움 되고. 아니 손톱깎이 왜 그 이렇게 알루미늄 가방처럼 생겼는데 예, 맞아요. 그걸 탁 열면 그 안에 막 세트가 네. 연장 꺼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작권 협회에서 저작권 협회 그리고 그게 그때 당시가 윤명선 회장님이셨나? 아무튼 그때. 그때인데 그 취임식 기념으로 손톱깎이 세트를 한번 이렇게 우리 정회원들 900명에게만 딱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름 이렇게 저기 각인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그죠 몇회 몇회 회장팀 누구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두 분도 이렇게 한 번씩 하셔가지고 돌리셔야죠 언젠가는. 근데 그때가 그게 유행이었어요. 예, 이렇게 손톱깎이. 선물 세트로 네. 한때 이렇게 좀 이게 좀
이렇게 공급이 많으면 좀 가격도 저렴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그 시즌이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래서 그 손톱깎이 세트가 제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오늘은 모양은 어떤 같고 걸 좀 내용은 써볼까? 같지만 예, 아니 이름은- 근데 그게 그 손톱깎이도 잘 보면 그 날이 네. 굉장히 이제 좀 튼튼하고 오래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명품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그 예. 퀄리티에 예. 그러니까 지금도 손톱을 잘 깎고 있죠 그걸로. 아니 섬세하셔서 그쵸. 아니 네. 그 뒤에 분들은 근데 저 진짜 작곡가님 궁금한 게 네. 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좀 섬세하다는 얘기를 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정말 좀 그런가요? 그러지 않다가도 그렇게 돼버려요. 어. 저는 그렇지 않은 성격이거든요. 되게 네. 덤벙덤벙하고 막 그냥 감정들 했는데 네. 일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꼼꼼함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저희가 맞아요. 일 하나 잘못하면요. 네. 네. 이거 예를 들어 녹음실에 뭐를 잘못 가져갔다. 네. 그럼 그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는 거예요. 한 번 그거를 실수하면. 시간을 그렇지. 빌려야 되니까. 예, 그리고 그렇죠. 예전에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녹음실 비쌌죠. 비용이. 예. 비쌌죠. 네. 한 4시간에 뭐 한 40만 원에서 비싼데 60만 원씩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꼼꼼한 거랑 감정적으로 약간 감성적으로 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엉키죠. 작곡가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면 엉켜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맞아요. 내가 뭘 하는 거지? 어. 이게 감성과 이런 일과의 어떤 그런 좀 헤매는 그 경험을 모두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예. 뭐 사실 또 경제적인 여유가 그렇게 또 다들 좋지는 않으니까. 오. 근데 이제 뭐 스튜디오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돈이 있으면 네. 그렇게 뭐 60만 원에 4시간 빌려놓고 예. 한 2시간 하고 끝내면 참 좋잖아요. 그렇지. 마음 편하게 예. 밥도 먹고. 근데 그걸 이제 저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렇죠. 최대한 많은 곡을 소화할 수 있도록 예. 오.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24시간 단위, 12시간 단위로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락아웃이라고 그러는데 24시간을 빌린 적이 있는데 네네네. 진짜 1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 하기가 쓰기가. 오. 그래가지고 그 24시간을 밥 먹는 시간도 최대한 줄이고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는 걸로 하고 오. 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날 못 끝났어요. 어이구. 못 끝나면 이제 그 이후에는 12시간을 더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단위가. 이제 그 경제적 손실이 그 마음 애달는 게 진짜 와. 보통 일이 아니죠. 앞으로 좀 넉넉하게 좀 드리고 일하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말이에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다 좀 어린 시절이고 그렇죠. 뭐 이랬었죠. 네. 근데 지금도 사실 그렇게 빌린다고 하면 네. 사실 또 똑같아질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돈 생각나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데 회사에서 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나는 스튜디오 생각 안 하고 아. 그 비용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회사에 청구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아주 여유 있죠. 그럴 때는 앉아서 먹는 밥을 먹고. 딱 이제 다 오시면 또 밥부터 먹자 이렇게. 배고파서 못하겠다 이제 밥부터 먹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네. 참 앞으로도 더 많은 얘기들이 기대가 되는데 이제 조금씩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그 준비해주신 여가수분이 레전드잖아요. 네. 김한선 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김한선 씨. 네. 예, 그래서 제가 김한선 씨 9집을 했어요. 네. 2005년도에 발매됐던 9집인데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앨범이 김한선 씨를 대중적으로 대표하는 앨범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김한선 씨의 그 주문을 받고 네.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본인이 정말 원했던 그런 디자인하고 싶었던 앨범이에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이 많은 배열에 가려 있다가 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이 그 앨범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한동안 가요계 연예계를 떠나 있다가 그쵸. 누구도 김한선 씨의 소식을 잘 모를 때 네. 그때 네. 대만도 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대만에 가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컴백을 하면서 그 컴백을 알리는 앨범이었던 예. 거죠.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음. 사실상 김한선 씨를 그 전에 몰랐어요. 개인적으로도 몰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활동 시기엔 저는 미국에 와 있어가지고 어허. 사실 활동을 이렇게 지켜본 입장이 아니라서 그분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정보가 많이 없었죠. 근데 네네. 물론 우리가 히트곡은 다 알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네. 그 정도 아니라 객관적인 팬 입장에서만 알고 있었는데 음. 그 앨범 계기를 통해서 아 그분이 어떤 분인가, 네, 이분이 네. 왜 이 앨범을 만들기 원했고 음. 세상에 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고 어. 본인을 어떻게 알아주기를 정말 간절히 어. 원했고 호소했는지 네. 호소한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앨범은 제가 그래도 프로듀서 네. 곡만 쓴 사람이 아니라 예, 예. 그 책임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네. 이 얘기를 첫 번 세상에서 최초로 네, 네. 아. 제가 방송으로 얘기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네요. 네, 뭔가 진짜 근데 모든 가수들이 내가 원한다고 내가 그런 앨범을 만들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고요. 네. 자기가 제작하고 자기가 돈 다 들이고 하면 할 수 있죠. 예, 그렇지만 그분의 그 스토리를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TV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어린 시절을 네, 네. 어떻게 지냈고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여러 번 많이 해서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고 네, 네. 하나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음. 방송에 나와서 뭐 많이 유명 프로에 나와서 본인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 근데 이제 요 앨범이 왜 정말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저도 말씀해주세요. 같이 했기 때문에 책임도 있고 거기에 좀 안타까움, 그다음에 그 의미가 좀 잘 전달되지 못했다라는 약간 아쉬움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 이제 외부에서 돌아와서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상 그 특히 여자 연예인은 예, 네네. 예. 더더욱이나 이렇게 그때 당시는 더 이렇게 좀 뭐랄까 뭐 구설수 뭐 이런 것도 더 심하고 오히려 좀 뭐 하여튼 오해나 그죠 이런 말도 많고. 너무나 그쵸? 말도 많고 예. 그래요. 그리고 네. 또 특히나 김한선 씨 자체가 이미지가 섹시 여가수 이래서 조금 더 그런 게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은 어렴풋이 지금 나기는 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워낙 그분이 이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본인의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연예인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셨기 네. 때문에 예. 언제나 베일에 가려져 있었죠. 캐릭터도 잘 모르고 네네. 그랬는데 그분의 엄청난 아픔이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시면 다 아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17살에 데뷔를 했어요. 어. 17살에 데뷔를 했고 얘기네요. 그 네. 이모가 매니저셨죠. 네네네.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자기 인생이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아이돌도 네. 그 나이나 그보다 어린 나이서부터 훈련을 받고 개인적인 사생활이 없이 굉장히 훈련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글쎄 네, 말이에요. 네, 네, 힙합에서는. 예, 예.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가수를 지켜보면서 물론 조기 교육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엘리트 교육을 해서 세상에 정말 경쟁력을 확 높여서 네, 네. 잘하는 것도 좋은데 네네. 참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네. 그 우리 가수나 연예인들하고 뭐 잘 살 거니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데 고충도 같이 느껴주면서 그 깊이 있는 그들의 호소와 네. 그 음악에 배어 있는 그런 느낌들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네네. 처음에 이제 발굴했던 그 이모라는 분은 워낙에는 그 인순이 씨를 발굴했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김원선 씨도 데뷔 전에는 인순이 씨의 백업 댄스를 네. 했었죠. 인순이와 리듬 터치라고 해서 네네. 그 춤을 너무너무 잘 추고 무대에서도 정말 그 눈길을 많이 끄는 사람이었는데 카리스마가 있었죠. 알고 보면 사실 데뷔를 위한 그 전 단계였던 그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아이돌 스타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렇게 이런 훈련을 양성을 통해서 해서, 네. 만든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한참 뒤에 뭐 방송에서 지금 나온 얘기긴 하지만 그때 당시 이제 김한선 씨가 사실은 수익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그쵸.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예, 그래서 네.
본인은 뭐 살짝 어렸고 뭐 금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잘 몰랐고, 네,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정도 스타인데도 자기가 그 정도 스타인 거 모르는 아, 본인이 예쁘고 멋진 사람이라는 거 모르는 어허. 예, 오. 그런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믿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정말 순수하신 분이에요. 아. 제가 만나본 중에서 이렇게 순수한 해맑은. 분이 있을 수 있을까? 아. 너무나 신선한 정말 네, 예, 네. 감동적인 충격을 받았고요. 네. 이제 저랑 그 작사가 원태현 씨라고 있어요. 네, 시인으로도 유명하고 원태현 씨. 예. 네네. 근데 이제 저랑은 이제 같이 원치니까 어떻게 얽히게 됐어요. 아, 네. 친하게 또 지내고 예예. 저보단 삼촌뻘인데 만날 음. 때마다 이제 자기 삼촌이라고 불러라 이런 부당한 강요를 원태현 씨가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으세요? 원태현 아니요 씨가?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저기는 이제 아, 같은 코스로. 성이니까 족보로 따지면. 족보로 따지면 아. 돌림자가 저희 아버님이랑 같은 거예요. 아. 연자 돌림이라 가지고 네, 네, 네. 자기가 삼촌이다 이렇게 어.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예. 같은 곡들. 예, 어, 그거서부터 뭐, 작사 많이 했죠. 예, 굉장히 뭐 작사도 뭐 많이 시인으로도 굉장히 네 유명하지만. 그다음에 맞아요. 시집도 뭐 200만 장 넘게.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원- 영화 시나리오 같은 것도 많이 예, 도전하고 영화도 계시고. 예. 감독으로까지 그렇죠. 이제 네. 다재다능한 분인데 그러면 삼촌이니까 밥은 이제 보통 그 이제 분이 그래서 사시는 삼촌이 걸로. 살아 그때는 네. 삼촌이 뭐 아, 또 이렇게 이어지네요. 네. 신기하다. 네. 근데 삼촌 노릇을 조금 했어요 몇 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 예. 그래서 그 김한선 씨가 이제 처음에 딱 만나게 된 계기가 되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그 이제 기획사 사장님을 통해서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약속 장소랑 시간을 딱 주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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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갔는데 먼저 가 계시더라고. 오. 딱 돌았는데 그 자태가 네, 네. 우리가 느꼈던 TV에서 보는 것보다 더 여기 이 아름다우시죠? 예, 네. 너무나 그 광채가 네. 나셔서 오, 글쎄 아니, 말이에요. 지금 아주, 봐도 네. 거기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본인의 스토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음악을 만들기 전에 내 네. 얘기를 좀 들어달라. 그래서 어. 거의 저랑 뭐 원작가는 네. 원태현 작가는 거의 뭐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는 사실 이제 언론에 아직 공개가 되기 전혀 전에 몰랐죠. 저희도 얘기들이니까. 저희도 네. 몰랐고 그래서 예.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고 굉장히 새로운. 네. 근데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오픈하기 힘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은 네, 맞아요. 그 앨범을 만들 때 네. 나는 내 얘기를 이번에 꼭 해야 된다라는 결심을 하고 예. 감사하게 네. 저를 선택해 주셔서 예. 그래서 얘기를 굉장히 며칠 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네. 정말 충분하게 이해했고 음. 제가 그래서 그 세븐틴이라는 그 제목 네네. 세븐틴 17살에 김한선을 배웅한다. 근데 그 세븐틴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요. 네, 예. 네. 그걸 통해서 원태현 작가가 그분의 스토리 아.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녹여서 네. 그 곡에다 집어넣었어요. 어. 근데 그 곡을 만들 때 되게 예.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슬프게 만들자. 예를 들어서 발라드로 만들면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그냥 무겁고 본인이 근데 그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음. 이게 이제 그 2006년에 발매된 앨범이잖아요. 2005년. 2005년. 네. 2006년에 그 한백희 씨가 고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모가 갑자기 세상을 네. 떠나시게 돼요. 네네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프로그램 토크쇼에 나와서 네. 이걸 부르시면서 엄청 우셨는데 펑펑 우셨죠. 네, 네네. 방청객과 시청자와 MC들이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를 지금 예. 김한선 씨 세븐틴을 듣고 돌아와서 네. 이 노래에 얽힌 이야기들 좀 네. 함께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네. 예, 이 김한선의 세븐틴 함께 들으시죠.
김한선의 세븐틴 함께 들었습니다. 아, 가사 내용이 그러고 보니까 좀 들리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냥 예. 평상 그냥 들었을 때는 17살이면 그때 음. 참 좋을 때잖아요.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지? 생각을 했는데 네. 듣고 나니까 아유 좀 어렸는데 고생이 좀 많았나 보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네. 제가 좀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이모가 엄마가 그랬대요. 이모가 누르는 대로 움직이는 리모컨이 되라. 어허. 그래서 뭐 의상이나 헤어나 음악 선정이나 이런 것들 다 이모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예. 그러네요. 예. 그렇구나. 예, 그 가사 속에 보면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 이제 자유로운 별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찡해요. 이 음. 가사를 다시 들으니까 굉장히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그리고 네. 그때 널 세븐틴, 그때 널 만나서 안아줄게. 아. 사실 이거는 저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그렇지, 사람의 그렇지, 특정된 그렇지.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고 네. 그다음에 그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못 모르고 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느덧 가진 상처가 너무 크고 트라우마와 그다음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이 코비드 19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맞아요. 정말 이 곡이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정말 그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네. 김한선 씨를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거는 네.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음. 회사와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지만 용감하게 네. 자기를 정말 세상에 보인 어허. 그런 앨범이라 저는 꼭 프로듀서로서 작곡가로서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오늘 기쁩니다. 마음이 흐뭇하고요. 아니 근데 되게 좀 저도 마음이 좀 뭔가 따뜻해지는 게 뭐냐면 그런 걸 깊이 이해하시고 또 그런 내용을 좀 같이 이제 청취자분들에게도 얘기를 나눠주시고 참 뭔가 되게 그냥 단지 그냥 프로듀서로서 혹은 그건 작곡가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뭔가 가슴 깊이 뭔가 이렇게 연대해 주시는 느낌?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뭔가 그러니까 너무 뭉클해지는데요. 감사한 게 자기 네. 자신을 네. 오픈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왜 나도 모르는 나를 네. 선택해서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이제 앨범 만들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게 이제 세상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뭐 프로모션이나 그때 이렇게 생각만큼 잘 안 됐어요. 홍보가 홍보랑 잘안 이렇게 됐어요. 해서 근데 본인이 원한 만큼 되지는 않았지만 본인은 앨범을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기뻤고 네, 네. 또 이거 또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이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네. LA 와서 그 마스터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는 LA 같이 왔어요, 김한선 씨. 네. 그래서 네. 이 한인타운 여기 앞에 네. 네네. 육가랑 이렇게 쫙 같이 운전하고 다니고 제가 막 병이다. 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이렇게 가이드도 했던 기억이 그러셨구나. 납니다. 그래요. 또 인연이 또 그렇게 또 이어지네요. 또. 그래서 LA를 되게 좋아하셨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음악을 들어보시면 사람들이 저건 약간 모던 컨트리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어쨌든 그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우리끼리 쓰는 그 나쁜 용어로는 남악 필이 딱 나요. 남악 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악을 뭐라고 하냐면 네네. 그 이제 남악이라는 게 나무라는 뜻인데. 예, 남학신 할 때 나무.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전자악기를 최대한 많이 배제하고 어쿠스틱한 사운드다라는 네네. 걸 그렇죠. 그냥 쉽게 남악필이라고 그래요. 그렇구나. 야, 이거 네. 남악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네. 전체 연주자가 다 들어와서 한꺼번에 연주했으면 좋겠다. 그쵸. 그렇구나. 근데 김한선 씨랑은 사실은 지금 언뜻 떠올리면 댄스 뮤직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거죠.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원했던 거는 다 바꾸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제가 하는 김한선으로 그걸 그대로 대표되는? 하면서 네네. 자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그 가사에 나와 있잖아요. 네. 이제는 자유로운 별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어떤 그
본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네. 그 자유를 만끽하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음악을 만들어서 들려드렸을 거 아니에요. 예, 네, 네. 예.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음. 나는 이런 느낌의 해서 어쿠스틱과 모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제 그때 아. 당시는 그래요. 자기는 네. 그런 연주를 하고 그런 가수가 춤추는 가수가 아니라 자기 마음과 음악을 하고 싶은 그렇게 해서 표현하고 네. 하고 싶다. 늘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거를 2005년도에 이렇게 그랬군요. 예. 근데 약간 목마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음악 하시는 분들도 내가 네. 추구하고 하고 싶은 음악이 있고 하지만 하지만 세상이 원하고 회사가 원하는 음악이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대 틀 안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음. 예, 굉장히 힘든데 근데 이제 원상우 작곡가께서도 이제 지금 사실은 그 미국에 오시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조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갖고 또 오신 예.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이거 예. 왜냐하면 김한선 씨 스토리지만 똑같지는 않아도 저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물론 작곡가님도 네네. 경험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억압되고 그다음에 그 만들어진 틀 안에서만 네, 하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솔직한 나의 심정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거죠. 아티스트로서 누구나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어. 자유롭고 싶고 음. 뭐 어떤 상업적인 이유가 아니고 뭐 네. 사람들한테 뭘 많이 팔겠다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그 몇몇 음. 몇몇 사람들 제 음악을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시다면 네. 그분들의 스토리와 같이 공감하고 그러니까 그걸로- 맛있는 거 맛있는 그걸로도 거, 예. 그걸로도 된다. 충분해요 저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예. 제가 거의 도와드릴게요. 하지 그렇죠.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서로 돕죠, 뭐. 들더라고요. 아니 그 뭔가 치유의 음악이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 김한선 씨에겐 세븐틴이라는 음악이.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제가 그 원상우 작곡가님과 사실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좀 말씀을 나눴지만 뭔가 치유하는 음악을 조금 하고 싶으신 느낌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음악을 듣고 여기 이제 시작하는 음악, 네. 김정리 씨 음악 듣고 이거 들으면서 되게 치유가 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예.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네. 그리고 뭐 자기가 아는 약한 병이면 그냥 뭐 감기 같은 거 약 사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진짜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 거기 어디 뭐 가서 상담을 받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좀 기분이 안 좋거나 네. 자기를 치유업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럴 때 사는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댄스 음악도 좋은 게 뭐냐면 춤을 추게 해서 네. 다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죠. 발산하죠. 그렇죠. 그렇지. 나의 맞아요. 그냥 막 그 스트레스와 맞아요. 그리고 단순한 네. 몸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이 희한하게 네. 이별하고 나면 슬픈 노래를 듣고 예. 그렇지. 며칠 동안 눈물을- 슬픈 노래 맞아요. 울고선 맞아요. 치유하고 나와요. 맞아요. 네. 오히려 감정을 다 예. 쏟아내고. 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그냥 상업적으로 이렇게 훈련돼서 이렇게 해서 뭐 시킨 대로 해온 것도 있지만 네. 사람들 치유한다. 그래서 네. 어떤 목적보다는 우리가 그냥 유기농으로 저는 제 생각은 해서 같이 몇몇이서 나눠 먹고 누구라도 그 올리브유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렇죠. 예. 그거 해서 발사믹이랑. 네. 그래가지고 잘하시거든요. 유기농으로 해서 정말 예. 그냥 치유하는 그런 소소한 그냥 욕심 없는 그런 음악을 좀 하고 싶다. 네. 참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김한선 씨 입장에서는 그 17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네. 본인이 무대에서 정말 가장 빛났던 시절이기도 하면서 맞아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가사 내용에는 그때 나를 만나면 안아주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쵸. 너무 불쌍하니까. 두 분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그때 지금 여기서 그때라고 하면 본인이 그때를 정하시면 돼요. 네. 그때의 나를 만나면 그 뭔가 어떤 말을 혹은 어떻게 해주고 싶은가요? 저는 잘 견뎌왔다고 해주고 싶은데요. 그때의 친구 그쵸. 나를 만나면 예, 어.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내면 아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 그 만나면 심리학적으로 좀 네.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네. 그 내면 아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어쨌든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잘 견뎌내왔고 잘 살아왔다. 진짜 잘 사셨네요. 시간 여행자가 돼서 네, 그렇죠. 그 자리에 딱 갔는데 네. 아, 우리 형님은
저는 네. 되게 어렸던 시절이 여러 개 커트가 떠올라요. 근데 가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가라. 그 얘기를 고성간에 가서 이제 제가 다른 선택할 게 없어서 계속 음악했지만 네. 지금 보면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 포기하지 말고 네. 끝까지 해라. 어. 그래도 후회는 없으시잖아요. 음악 후회는 하신 전혀 거에 없어요. 대해서. 예, 제가 뭐 어떤 뭐 유명해지거나 아니 어떤 물질을 예, 뭐 네. 많이 돈을 네. 벌어야 되겠다고 음악한 게 아니에요. 음. 저는 음악하면 굶는다, 배고프고 심지어 가난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네. 어. 네.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그 말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겠다. 네. 뭔가 되게 들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용기가 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진영진 씨는요? 저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때의 나를 만날 수 있으면 네. 그 길은 아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음. 또 지금 가는 곳이 음. 왜 TLC 노래 중에 워터폴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낭떠러지다 지금. 너 글로 계속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그 해주고 말도 싶어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하는 건 아닌데 예, 그때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만약에 내가 그 어린 시절에 나를 만났으면 그걸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주면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죠. 그거라는 건 음악을 말씀하시는 그 건가요? 모든 것들. 그 모든 예, 것들.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라. 그런 거 알면은 뭐 시간 여행자라면 진정 그것까지 할 수 그렇죠. 있어야죠. 그죠? 60배가 오를 것이다. 테슬라를 사라. 난 저 타임캡슐을 타야겠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은 네.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잘못 갔던 길도 많이 있어요. 많죠. 아유. 낭떠러지로 갔던 네. 길도 있고요. 사실 그 말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는 김영진 씨 말씀에. 근데 오늘 저희가 김한선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있잖아요. 우리 그 세 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세 명의 각자가 약간 그 과거의 나를 상기를 해보고 예. 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 스스로 잘 살아왔나도 생각해 보게 되고 네, 네. 뭔가 여러 가지 감정이 담긴 그러기 감성가이긴 때문에 한데, 아티스트들이 네. 진솔한 고백과 네. 자기 표현만이 음. 그 많은 사람을 대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 한 분의 자기 그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서 네. 그걸 고백하고 거기에 노래를 했다라는 거, 그 표현을 했다는 건 저기에 정말 많은 큰 위로와 네. 치유가 되는 것 필요해요, 같아요. 또.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아티스트들 네. 정말 격려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고 네. 고통스럽고 하지만 견뎌라.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 우리가 모르는 좀 그 한편 누군가- 안 됐어요. 저는 안 됐어요. 네. 정말 안 됐어요. 네, 저도. 딱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유명세도 있고 돈도 많이 번다 치지만 네. 그런 분들도 만나면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안 됐어요? 사실 그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리는 거의 대부분의 행복을 그들이 모르는 거니까. 그쵸. 그 왜냐하면- 어떤 소소한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음악 종사자는요 풀타임 곱하기 3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업할 동안은 네. 가족들도 되게 희생되고 예. 일에만 몰두하고 밤새고 막 네, 이러다 네, 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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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고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음. 아티스트들을 살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퇴근할 수가 없네요. 퇴근이 출근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집에 머릿속에서는 가서, 계속 예, 남아 예.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치. 직장인들은 그럼 내일 와서 하지 예. 하고 이제 중단할 작업만 수가 되는데,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안 되시겠네요. 네. 진짜 그래서 들어보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멜로디가 딱 떠오를 때 적어야 되잖아요. 영감. 근데 옛날에는 네. 녹음기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자다가 맞아. 핸드폰이면 맞아. 그냥 연락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되는 맞아. 네. 일어나서 쓸까 말까 쓸까 하는데 에이 이건 기억날 거야. 그다음에 내가 새까맣게 기억이 안 너무 나요. 안 슬프다. 절대 기억 안 나. 우와 그거 대박인데 막 이러면서. 맞아요. 야. 그런 경험들이 있죠. 네. 자, 김한선 씨의 9집 앨범, 제 앨범 제목이 리턴이에요. 네, 리턴이라는 앨범 가운데
세븐틴이라는 곡과 오늘 김한선 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네. 아마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예전 생각 좀 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노래를 만들어 주셨고 이 노래를 계속 어떤 사람이든 들으면서 이런 지금 저희가 가졌던 이런 그 회상을 해보고 또 자책도 해봤다가 또 반성도 해보고 뭔가 이렇게 치유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게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얘기까지도 그렇죠. 할 수 그러니까 있구나. 노래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너무 뭐냐면 신기하다. 그 김광석 씨의 서른 즈음에는 계속 서른 즈음이 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맞아.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남는 희한하게도. 노래이잖아요, 그렇죠? 세대가 바뀌었는데. 네, 네. 맞아요. 어쨌든 그 17이라는 건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각자만의 그때의 그쵸. 나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곡이었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취자분이 정말로 오래전에 그때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저 또한 그때 나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크게 공감이 되는데요. 네. 오늘 주제 감사하다고 네,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참 저희가 그냥 단순히 곡이나 이런 뭐 연예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까지도 다룰 수 있다는 게 오늘 정말 인상 깊었고요. 예. 다음 주에도 우리 원상우 작곡가님 모시고 더 깊고 더 좋은 얘기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상우 작곡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